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하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요. 의자 2개에 앉고 싶었던 여자와 즉석에서 모든 범죄자에게 복수한 교활한 남편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파란색 옷을 입은 친구들이 순찰차를 탄 경찰관 2명의 모습으로 내 차고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아래 내 집에서 몰래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다가올수록 그들의 얼굴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신원을 알려줬고 나에게 나쁜 소식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집에 있는 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녀는 병원에 있었지만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떠나려고 했지만 대답을 원하지 않아서 제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난 3시간 동안 선생님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하루 종일 여기에 있었어요. 정비공 2명에게 물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사실 오전 11시쯤에 10분 동안 몰래 빠져나와 커피를 사러 경찰관 중 한 명이 채팅하러 왔습니다. 마이와 피트는 내가 어느 커피숍에 있었는지 적었고 다른 사람은 차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물론 내 트럭은 밖에 있습니다. 나는 그를 자랑스럽고 기뻐하기 위해 그를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철저한 뒷좌식으로 실내를 빗은 다음 보닛을 열었습니다. 엔진이 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병원에 가셔도 됩니다. 병원 직원이 케이트의 부상 정도와 수혈을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동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병원을 떠날 때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반쯤 미소를 짓는 것이 매우 비전문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앞서 차고에 있던 2명의 경찰관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퇴직한 후 더 많은 답변을 원했습니다. 꼭 필요한 커피를 마시기 위해 병원 구내식당, 그들은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가 어떤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8년 전에 비교적 늦게 만나서 결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트는 지역 대형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비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서 자신을 확립하고 싶었기 때문에 거의 40세가 될 때까지 내 압력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녀가 평일에 집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케이트가 임신 전에 일종의 휴가를 쉬기 위해 한 달 전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10년 동안 가사봉사를 하기 전에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잘 지내고 있으며 아기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결론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왜 묻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나에게 존 바워턴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을 피하고 가버렸습니다. 나는 차고를 잠그는 일을 내 부하들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명의 법의학 과학자와 1명의 형사가 집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전임 경찰관과 신임 경찰관 1명은 왜 우리가 아래층 화장실에서 피 몇 방울을 발견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형사님, 이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당신은 이것을 사고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용의자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유일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범인도 찾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동료가 지금 바튼 부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존 바튼이 누구죠? 계속해서 들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 사람과 CSI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혼란스러워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위층 안방으로 가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니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직장에서 처음 봤다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섹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깨어있는 시간당 평균 67번 섹스에 대해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아내와 사실상 단절된 남자들은 적어도 그 2배는 될 수 있다고 케이트가 직장을 떠난 이후로 일주일에 3번은 거의 0으로 떨어졌습니다. 케이트는 기분이 좋지 않았고 지루하고 우울했거나 개인적으로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녀의 평범한 삶이 거의 끝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단지 돌보는 남편이 되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속도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나는 아이를 낳고 나면 내 삶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인생이 뒤집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결혼 초기에 우리의 성생활이 어땠는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든 계속 공상했습니다. 우리는 상상이 계속되는 한 그것을 신선하고 새롭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존재하다가 천천히 자동 모드에 빠졌습니다. 두 명의 장기 파트너가 자주 빠지네요. 정신이 혼미해졌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자발성을 되찾고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케이트와 섹스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결정은 이렇습니다. 이제 나가서 집에 갈 시간이에요. 나는 믹과 피트에게 잠시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트는 방금 시승을 위해 정비를 마친 차를 가져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익숙하지 않은 차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차도에 있는 차가 젠장. 내 친구의 방문이 내 계획을 망쳤어. 어쨌든 아무데나 들어가기로 결정했어. 어쩌면 내 친구가 떠나도록 설득할 수도 있고 내 계획을 어떤 의심이나 숨기려는 시도 없이 저장될 수도 있었을 거야. 현관문을 열자 내 머리가 즉시 섰어. 말 그대로 계단 아래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는 황홀한 성행위의 뻔한 소리는 고객이 착오로 차를 가져올 때마다 전화기를 꺼내서 비디오 녹화를 시작하는 거의 반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빠르게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긁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녹음을 했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침실문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은 케이트였고 그 사람은 제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갖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침대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충동과 싸우며 나는 돌아섰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해본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내 다리는 더 이상 나를 지탱할 수 없었고 나는 완전히 황폐해진 채 문 바로 바깥 바닥에 쓰러졌다. 모퉁이를 돌면 그들이 정점에 도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 점차 그들의 불륜의 소리가 모두 멈추고 대화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나빴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속까지 찢었습니다. 감정에 따라 내가 한 반응은 최소한 그 사람은 병원에, 나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배신의 냄새와 대부분의 소리를 피해 조용히 바닥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소파에 쓰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서적 산만함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일을 했고 그를 구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과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멍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 곳에서 그에게서 쓰레기를 때려 눕히십시오. 배는 완벽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그를 알몸으로 뒷문으로 내던지고 그녀를 위해 돌아와서 그녀를 알몸으로 문 밖으로 던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인상을 주고 멍이나 증인 없이 완전한 자유를 주세요. 재판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 좋게도 2년 전 제 작업장에서 완벽한 충격 무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육군 예비군 방위군에서 복무했는데 그곳에서 제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기지로 가져간 트럭에서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일반 수류탄보다 약간 큰 기절 수류탄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인질 구출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레버 핀저마 장치가 있는 작은 용기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가득한 방에도 던져질 수 있도록 물리적 손상이 거의 없도록 설계되었지만 폭발은 800만 개의 촛불의 위력과 1070dB의 충격음을 동반합니다. 최소한 5초 동안 사람을 극도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 얻은 증오심에 이끌린 내 마음은 나머지 계획을 빨리 형성했습니다. 집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에 수류탄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장치를 꺼내 재빨리 짧은 밧줄 조각을 붙인 다음 밧줄 끝에 고리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후 나는 살금살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비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에서 남자의 신음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침실문은 전화를 받기 위해 멈췄다. 문밖 바닥에서 떨어뜨린 문틀을 뒤돌아보았다. 두 번째 라운드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애인과 적극적으로 즐겁게 놀고 있었다. 행동. 나는 깊은 숨을 쉬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내가 하기로 결정한 일련의 사건을 정신적으로 연습한 후 나는 깊은 숨을 쉬고 방으로 한 발짝 들어갔습니다. 밧줄 끝을 조명 바닥의 고리로 묶습니다. 고정 장치를 바닥에 반쯤 매달아 놓은 채 핀을 뽑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문 밖으로 나갑니다. 손가락으로 귀를 꼭 누르며 눈을 꼭 감고 주의를 기울여도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충격파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 눈꺼풀에 반사된 밝은 빛. 나는 다시 행동할 준비를 하고 방으로 뛰어올랐다. 이번에는 내 차례가 되어서 놀랐다.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까 보았던 장면과는 전혀 달랐다. 나 어나니머스 씨는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허리 아래의 남성성은 명백히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자연히 그에게 극도로 불친절했거나 무언가가 누락된 것이었습니다. 케이트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눈을 멍하니 물고기처럼 입을 벌리고 닫았습니다. 혼란스러워서 나는 복도로 다시 들어갔고 침실에서 두 번의 불경한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쾅소리와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내 생각이 곧 중단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깊은 곳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 계획은 다시 한번 실패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남자가 침대에서 굴러나와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벤시처럼 비명을 지르는 사타구니를 들고 있는 장면에 문틀 케이트는 어디에도 없었지만 분명히 그녀는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보니 주위를 돌아다니며 로프에 추가하는 장치의 기폭 장치를 재빨리 찾았습니다. 다른 것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케이트는 무릎을 꿇고 변기에 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그녀를 돕고 싶었어요. 문으로 가는 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닥에 뭔가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살 한 조각을 집어들었는데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집으로 가는 길에 혀끝과 비슷했어요. 현관문 1층 화장실에 가서 물을 내리더니 타이어가 삐걱거리지 않게 하려고 해도 바느질이 안 되더라고요. 이웃집에서 차고까지 중간에 이렇게 멀리 살아서 다시 한번 길을 달려갔습니다. 10분 후에 내 주머니를 길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나는 직장에 전화했던 작은 차고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피트와 마이크에게 더러운 기름 얼룩이 있는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직원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놀란 것을 보고 서둘러 왔습니다. 지난 45분 동안 당신이 나의 알리바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상사의 말은 당신이 너무 빨리 동의하기 훨씬 전에 거의 동시에 들렸어요. 내가 한 일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야 하고 일단 당신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답변이 그리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혐의로 기소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하기 전에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더러운 낡은 작업복을 걸치고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캔을 들고 기름진 헝겊풀 집어내 얼굴과 손에 문질렀습니다. 경찰이 언제 여기에 나타날지 몰랐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조금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최근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크가 가장 먼저 침입했습니다. 그는 15초 동안 붙잡으려고 노력한 다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곧 마이크가 나와 함께 통제할 수 없는 야유에 합류한 피트의 얼음을 깨뜨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통제권을 얻기까지 5분이 걸렸고 악수와 지원 약속으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기름진 엔진의 베이가 다음 1시간 동안 저절로 낄낄거리는 소리가 여러 우중충한 방에서 들렸습니다. 내 안에 케이는 과거에 내 비천한 친구들과 거리를 유지한 대가로 보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안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욕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친구를 버리기로 결정하고 침실에 색깔개를 구입하기로 마음속에 메모했습니다. 찢어진 커튼도 제거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전화와 노크로 인해 이 과정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피하면서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의 글의 미디어는 피딩 프렌즈 모두에 있어서 가늠과 남자다움을 물린 남자의 결합은 천국에서 그들에게 보낸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단 한 번 문을 열었고 곧 전화를 껐습니다. 마침내 나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영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을 한 것을 후회합니까? 하지만 아니 열정적으로 사기꾼을 싫어했습니다. 파트너를 잡으면 여자로 변하는 남자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점심 식사 전에도 내기를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이 열정을 공유했다는 사실에 대한 삼라는 내가 너무 틀렸다는 사실에 놀랐고 케이트의 동기에 완전히 놀랐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헌신적인 것처럼 보였고 우리의 성생활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최근까지 그것은 몇 시간 동안의 내면의 혼란 끝에 단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2달 전 케이트가 자유의 마지막 날을 즐기기 위해 은퇴한다고 발표했을 때 내 목 뒤에 털이 어떻게 곤두섰는지 기억합니다. 그녀는 적어도 임신 7개월까지 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갖기 전에 마지막 헤라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내 개인 휴대전화의 벨소리로 인해 내 생각이 중단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번호를 발신자 아이디로 확인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데이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많은 언론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집을 포위하고 언젠가는 알아내야 할 거야. 난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었어. 엄마 오늘 저녁에 지역 뉴스 봤어. 아마도 주요 뉴스일지도 모르지. 애인의 존엄성을 물어뜯은 사기꾼은 어때? 나는 항상 좋아했어. 그의 엄마의 다채로운 언어와 인생에 대한 그녀의 견해가 있지만 젠장. 우리 대화가 쉽지는 않았어. 내 엄마 봐. 이걸 쉽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 말할게. 그 여자 이름은 케이트야. 운 좋게도 내 혼란은 비명소리로 중단됐어. 전화기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 경고가 표시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결혼의 끝을 기록하기 불과 8시간 전에 생각나게 했습니다. 전화기 녹음을 침실문 밖에 두었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케이트가 그런 짓을 한 이유를 내가 전혀 모르거나 믿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는 어떤 여자도 믿을 수 없을 것이고 외로운 여성 혐오자가 필사적인 희망을 품고 쓸데없는 삶을 살며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디오를 재생하면서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신선해서 그 장면을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바닥에 놓자마자 눈을 떴습니다. 시각적인 표현 없이 홀천장의 풍경만 상상해야 했습니다. 에마어 앤드 MRS 침대에 나란히 누워 간통 소리가 잘 안 들려서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앰프로 실행했는데 이게 대화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와 케이트 지난주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사실 정말 좋았어요. 이게 정말 오늘 끝나야 하는 건가요? 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약속만 해주세요. 사라와 이혼하고 당신과 잘 결혼하겠습니다. 네.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남자와의 결혼 생활에 아주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저는 데이브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남편이고 오늘 이후로 좋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 중 막내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MRS 고디 주부가 될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야 착각이야. 나는 그를 만난 순간 그를 매우 사랑했다. 나는 그가 나의 유일한 소울메이트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성적으로 매우 잘 조화되어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다. 나를 애지중지하고 2~3명의 아기가 배를 크게 부으면 나를 간호해줄 좋은 남자. 아니 우리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그의 품에 안겨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연설이었지만 왜 그럴 수 있는지 뻔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당신은 적어도 케이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분 동안 침묵이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과거가 그리웠나 봅니다. 나는 31살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고 약간 거친 소녀였습니다. 그리워요. 술집에 들어가서 온갖 남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남자를 앞으로 이끌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 말지를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스릴이었죠. 최근 데이브는 3주 전에 격주로 친구들과 함께 사슴 사냥을 하기로 했어요. 추억의 길을 따라 여행을 가서 술집을 확인해보니 어느 날 밤은 괜찮았지만 만족스럽지 못했고 지난 토요일 우연히 당신이 있던 바에 들어갔는데 여기 우리는 맙소사. 당신 너무 추워요. 케이트 그냥 이걸 생각해보세요. 만세. 어쨌든 무슨 불만이 있니? 이리 와. 오늘 끝나야 한다고 했어. 지금 당장 끝나야 한다고는 안 했어. 적어도 지금은 소리를 껐어. 내가 좋은 연인이자 남편이라는 걸 알았어.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 나에게 다음 날은 완전한 실망 속에 지나갔다. 이틀 후 기자들은 동원을 해제하고 나의 조용한 거리를 떠났다.
병원 관리자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케이트가 잠옷을 좀 갖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이것이 그리워서 그녀는 이 굴욕적인 병원 가운을 이틀 동안 참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그녀의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딸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가 그와 계속 연락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또 다른 딸이 있고 그 딸이 최근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며칠 동안 너무 이상해요. 이 사건이 다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것이기 씨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언론인들이 무언가를 파헤쳐 그를 연쇄 사기꾼으로 폭로했기 때문에 외과 의사들이 그의 남자다움을 바느질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표한 것은 다소 기뻤습니다. 다시 합치면 그 주가 끝날 때 의도한 기능을 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부인이나 사라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슬픈 눈을 가진 예쁜 아가씨라고 주장하면서 그녀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나는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지만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고 물어본 것에 대해 매우 미안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녀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황 증거가 풍부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할 것이고 아마도 그녀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슬픔이 돌아오면 나를 데리러 오라고. 그래,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어. 사라 바튼을 마지막으로 본 건 토요일에 가장 이상한 손님이었을 거야. 그날 집에서 얘기했던 형사에게 문에 대답해서 큰 사건으로 양복은 사라졌고 청바지와 셔츠만 남았어. 아들아, 안 들어오겠다. 난 그냥 증거가 불충분하면 사건을 종결하자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 감사를 듣고 그는 돌아서서 가다가 말을 멈췄다. 돌아보았어. 연말에 들어봐. 난 은퇴할 거야. 이후에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했는지 말해줄래? 난 그냥 웃으며 그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랐어. 케이트의 편지가 다음 화요일에 도착했어. 내 사랑 데이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이 왜 나를 방문할 수 없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무조건 용서합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실제로 저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의 사랑, 신뢰와 존경을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 이해하겠지만 제가 설명하도록 허용하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다 내 잘못이라는 점만 명심하세요. 의사들은 내가 혀를 깨물 때 혀끝을 삼켰다고 생각하면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말할 수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일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실험적인 스트레칭 기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적어도 지루하고 사랑 없고 자녀 없는 미래에서 벗어나 내 경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혼에 대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서명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당신의 건강과 보험을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사랑, 앞으로는 행복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케이트. 케이트, 일명 당신의 바람피는 아내. 그 편지가 나에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나는 즉시 이전 결정을 취소하고 그녀의 잠옷을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믹과 피트의 전화번호가 있는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들 에게 각각 맥주 한 통씩 빚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주인공의 복수그는 현명하고 규활하게 행동하면서 좋은 알리바이를 얻었습니다. 그의 대신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감히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라라는 주인공은 20살 이후에 남편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년차 우리가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내다볼 때 마음이 아프지만 가족을 만나서 전 남편이 건너편에 살고 있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거리 그의 집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 즐겁게 노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방문 일정이 없습니다. 전 남편과 나는 종종 그 소년의 일정에 대해 매일 이야기하고 누가 그들을 데려갈지 결정합니다.
어디서, 언제, 누가 먹이를 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부일 때 남자들이 여자를 초대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재미있는 다이빙과 큰 물보라를 과시합니다. 여자들은 낄낄거립니다. 13, 14세밖에 안 됐지만 그들의 몸은 더 늙어 보이네요. 라브이 남자들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 피트니스 강사는 40세가 넘었고 남자들을 위한 노부인은 비키니를 입은 게 멋져 보이거든요. 그 옛날 생각이 나네요. 치실이 위에 있는 것보다 크다는 비유입니다. 과장한 것 같아요. 아마도 정말 질투가 나는 것 같아요. 젠장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아이들은 제가 1차 양육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수영장은 없습니다. 그들은 보통 여기서 자고 먹습니다. 그들의 옷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소년들은 반대편 집에 사는데 익숙합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였습니다. 거기 살던 가족과 그들은 우리 소년들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두 집 모두에서 살았습니다. 미스티 그리고 카얼 제임즈는 우리 아이들의 대리 부모가 될 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스티와 카얼이 4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된 것은 제가 사기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프라이드에 대한 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이므로 나는 아주 오랫동안 사기꾼이 아니었지만 내 인생을 망치고 가족에게 상처를 줄 만큼 오랫동안 내가 한 일을 이해하는데 많은 치료 세션이 필요했고 더 중요하게는 내가 그런 일을 한 이유가 아마도 이것이 누군가가 그들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수전 로런스입니다. 나는 라브 로런스와 결혼했습니다. 우리에게는 2 아들이 있습니다. 데비드와 일라이는 현재 각각 13세, 14세입니다. 나는 출판사에서 보조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라브는 자신의 보안을 운영했습니다. 가정과 사무실을 위한 사업. 우리는 거의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처음 4년 동안은 출장 사이에만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데이트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었지만 에이미는 남자친구의 친구를 위해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내 친구 에이미는 에이미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의 동료 라브이 합류하도록 설득하려는 MP와 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라브과의 우정은 그가 오랫동안 떠난다는 것을 알고 꽃피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관계를 긴급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큰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라브과 나는 거의 모든 것에 동의했습니다. 정치, 종교, 어린이 및 충실도 결혼에 비친 내가 기다리는 동안 나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비록 몇 명의 적극적인 구혼자가 있었지만 라브이 그의 후에 다시 떠났습니다. 재채용 보너스로 인한 첫 2년의 기간은 우리의 가사 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관계는 힘들었지만 라브이 돌아온 직후에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4년 동안 일했고 그는 해고된 보안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임신 후반기에 제가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꺼이 허용했고 그 후 처음 몇 달 동안 곧 우리는 1년 간격으로 2명의 아기를 낳았습니다. 삶은 쉽지 않았지만 좋았습니다. 나는 라브이 근무하던 보안회사가 그 지분을 미국 최대 기업 중 하나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을 때 사무실에서 더 많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브는 자신이 보안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의 호의로 창업 자금을 얻었습니다. 재정적 위험 때문에 겁이 났지만 남편이 직장을 떠나는 것이 우호적이라고 믿었고 몇몇 남자는 라브에게 그의 사업이 더 커져서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할 때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원동력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배우자를 감시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계속 일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연봉 인상이 좋았습니다. 모두가 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편집 사업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글을 써야 했습니다. 나는 읽는 것을 좋아했고 내 의견이 소중하다는 것이 나에게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책을 거부했지만 많은 책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사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남편과 관계가 있었고 라브도 나도 우리 삶에 대해 심각한 불만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가사재정을 공유했습니다. 육아와 성생활은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 일상에 정착했기 때문에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브과의 문제는 우리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매우 점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태도는 점점 더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나뿐인가요? 그 사람이나 소년들이 식사할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나에게 구애할 때 했던 것처럼 다정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왜 나는 내 생일에만 인정받는가? 어머니날 발렌타인데이와 크리스마스에만 왜 우리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섹스를 하는가? 이것이 내가 결혼을 폄하하기 시작한 여러 방법 중 일부였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라브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그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에게만 달려 있었는지 내 점화가 커졌습니다. 우울했지만 계속해서 집에서 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나는 틀에 박힌 틀로 인식되기 시작한 일상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나 자신을 위해 내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가정생활이 만족스럽다. 나는 지금 사무실에서 받는 개인적인 칭찬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찾아 소중히 여겼다. 더 도발적으로 옷을 입기 시작했다. 남편이 내 옷장의 변화를 알아차렸을 때 그것을 더 스타일리쉬하다고 불렀다. 댓글 계단 사무실에서 유혹하는 일이 늘어나서 좋았고 그들이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사와 내가 책 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감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요일에 최종 원고를 제출하려면 목요일에 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일해도 괜찮았던 이유 중 하나는 지옥이 나의 가장 큰 팬 중 하나였고 파트너를 유혹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잘생긴 모습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했는데도 젠장. 우리가 끝나면 젠장 나도 외쳤다. 내가 집에서 만든 저녁 식사 계획을 망쳤구나. 목요일 밤에는 걱정하지 마라. 롭은 피자인 음식을 주문하고 그와 남자들은 대학을 시청한다. 목요일 밤 축구 그들은 내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면 결코 당신을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중 부정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가끔 고맙다고 말했어요. 가족이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에게 이 말을 했나요? 저녁 식사에 데려가서 저녁을 먹게 해주세요. 저는 동의했고 우리는 사무실 근처 어딘가로 갔습니다. 그곳은 생선 가게였고 우리는 우리가 떠날 시간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와인 한 병 반을 마셨다. 점심 식사는 즐거웠다. 우리는 서로 가정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10대들만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웃었다. 우리 둘 다 우리와의 관계에 약간의 불꽃이 부족함을 표현했다. 배우자 우리 둘 다 우리가 선택한 위험한 길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첫 데이트처럼 느껴지면 차에 데려다 줄 테니 감사하다는 뜻으로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키스는 고맙다는 말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키스하고 침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키스 우리가 헤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방금 무엇을 했는가 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키스한 것이 이번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키스도 모든 가능성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집에서 매일 일어났던 일과는 너무 달랐고 훨씬 더 흥미로웠다. 다른 남자에게 키스한 지 거의 20년이 됐다. 내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까 두려웠다. 헬과 함께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키스가 인사와 작별의 일부인 친구가 몇 명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일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사무실에서 공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큰 TV가 있어서 집에 있다고 소리쳐서 피자 달라고 외치고 무슨 소리를 쳤는지 모르겠어 아니 고마워 패스트푸드 카페에서 간식을 먹었어 뒤를 돌아보면서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걸까 내 생각엔 남편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더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금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남자아이들을 공놀이에 맡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은 힘들었지만 할의 키스에 대한 흥분은 가라앉았습니다. 거의 잠들었습니다. 라브의 문자 그대로 내 침대로 날아왔을 때 야 자기야 야생고양이가 이겼어. 오늘 밤 너와 득점할 기회는 얼마나 될까. 맙소사 넌 몇 살이냐. 나 내일 일할 거야. 이제 날 내버려둬. 라브은 침대와 침실에서 나갔다고만 말했어. 난 여전히 화가 났어. 몇 분 동안 그에게 말을 걸다가 너무 무례해서 죄책감을 느껴 일어나 사과하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꿈에서 지옥을 보기를 바라면서 베개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이해해야 했습니다. 속임수의 길로 당신은 필연적으로 당신을 믿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행동을 바꿀 것입니다. 내가 다음날 아침 조금 늦게 일어났을 때 나는 라브이 우리 침대에서 잤다는 흔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손님 방에 들어가서 그가 그곳에서 밤을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남자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 걸 봤어요. 안녕 엄마 아빠가 자라고 했어요. 출근 전에 아침을 차려줬어요. 커피 한잔 하러 갔어요. 어제 늦게까지 일해서 자야 했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음에도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머릿속에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곧 소년들은 내가 탄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할 준비가 되었어요. 일부러 오래되고 좀 보수적인 의상 중 하나를 선택했어요. 최근에 제가 지옥에서 혼의 관심을 끌었던 것에 대해 보상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제가 한 일을 숨겨야 한다고 느꼈어요. 섹시한 드레스가 도움이 될 거예요. 11시에 선임 편집자와 만날 때까지 헬을 피했습니다. 헬과 제가 어젯밤에 완성한 원고를 발표한 곳에서 편집자는 몇 가지 질문을 받았고 우리 회의는 점심시간까지 계속되었으므로 헬과 제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시내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인 골든트리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을 선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회사 규칙을 어기고 식사와 함께 처음 1시간 동안 와인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되면 주로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내 동의하에 술을 마시면서 돌아오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는 사무실에 전화해서 통화 후 오늘은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남은 하루 동안 보수적인 옷을 입어도 내부의 사기꾼이 나오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모든 책임은 와인 때문이에요. 어젯밤에 한 방에서 시작한 일을 계속하는 게 어때요? 이게 진실의 순간이었죠. 내 몸 밖에 떠다니는 난잡한 여자가 내 자리에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유체 이탈된 내 자아는 내가 방금 간음을 범하기로 동의했고 그것을 행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로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흥미로웠습니다. 나는 7번째 천국에 있었고 그는 마치 너무 기뻤지만 매 단계마다 그는 점점 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얼마나 멋진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것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붙잡혀서 나는 그것을 일회성 현상으로 남겨두어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동의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중에 내 마음을 바꾸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그가 옳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그의 차로 달려가 큰 안도감을 갖고 직장에 주차된 내 차에 도착했는데 그때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주의로 인해 남편을 배신했다. 결혼이 위태로워졌다. 울다가 다른 남자와의 평범한 섹스 때문에 가족의 미래가 위태로워졌다. 집에 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집안일을 처리했습니다. 내가 한 일에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라브를 어둠 속에 가둬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해야 했지만 보자마자 나 자신을 속였습니다. 라브 어서 들어와서 눈물이 터졌어. 수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흐느끼는 사이에 애들은 괜찮다고 무심코 말했어. 문제를 일으킨 건 나야. 너 직장을 잃었어. 지금 사고를 쳤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해 같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어쩌면 라브에게 포옹을 청했을 때 다른 남자와 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물러섰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어.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약속할게. 우리 결혼식에서 내가 약속한 걸 기억해. 미안. 내 약속은 아무 의미도 없어. 더 이상. 그의 목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나타나는 두드러기 때문에 붉어졌습니다. 잠시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 날 떠나지 마세요. 그냥 죽을 거예요. 계속 있으면 당신도 죽을지도 모릅니다. 랍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말은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의 경험과 기술은 육체적으로 살인에 사용될 수 있다. 그에게는 쉬울 것이다. 나는 소년들에게 먹이를 주고 길을 건너 친구들과 함께 수영하게 놔두었고 칼과 미스티에게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은 두 집 모두에 대한 영구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소년들이 집에 돌아갔고 라비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라비 나와 이혼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동네에 가서 저녁에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내 말을 받아들이고 자러 갔고 내일 학교가 아니어서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잠을 잤다. 나는 미혼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에 누워서 게임을 하며 돈을 빼앗을 것이다. 보복을 하려고 할 것인지, 복수를 하려고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옥에 뭔가를 하려고 하겠느냐? 젠장 난 지옥의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 물론 랍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랍이 왜 집에 오지 않았는지 설명하기가 더 어려웠어. 주말에는 다행히 남자 아이들이 거의 항상 다른 아이들과 놀아요. 랍은 목요일 밤 늦게까지 함께 일하면서 이 시간을 이용해 지옥이 내 연인이라는 것을 알아냈던 것 같아요. 랍이 월요일에 사무실에 나타나서 지옥을 보러 가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었어요. 계속되는 불안 때문에 월요일에 출근하세요. 나중에 랍이 침착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랍은 아내가 지옥을 유혹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것이 내 미래 업무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울러트는 경계하고 확신합니다. 랍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랍이 자신의 이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헬이 친절하게 반응하자 랍은 일어서서 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랍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향해 끌어당겼고 목에 빠른 타격을 가해 헬은 행동을 멈췄습니다. 헬이 숨을 헐떡이는 동안 랍은 테이블 주위를 돌아다니며 그를 공으로 걷어차서 헬이 숨을 쉬기 어렵게 몇 번 더 타격을 가한 후 랍이 멈추기 전에 그는 헬에게 경찰에 전화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H의 아내에게 우리 사건에 대해 말하고 그가 방금 녹음한 대화를 듣게 하세요. 랍은 지옥의 아내가 그와 이혼하고 랍이 나와 이혼한 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었고 랍이 지옥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을 때 지옥의 집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아내를 먼저 준비시키고 싶었지만 랍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끝냈습니다. 경찰은 헬의 집에서 랍을 데려왔고 그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고 그는 가중폭행 혐의로 감옥에 갔습니다. 내가 랍을 방문했습니다. 감옥에서 보석금을 내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이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엘프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할 때라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속임수를 쓰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에 대해 생각했어야 했던 소년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가 자라는 동안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쉽지 않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렇게 할 힘이 있었으니 이것은 랍의 유죄를 인정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랍의 가정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국선 변호인이 지옥과 나의 부정을 완화 요인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감옥에 갇힌 것을 개의치 않았지만 6개월만 복역했습니다. 나와 소년들에게는 힘든 6개월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그들은 항상 길 건너편에 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랍의 감옥에서 돌아왔을 때 이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가 바람을 피운 이유나 내가 바람을 피운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헬 대신 우리는 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가 소년들을 위해 집에 머물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에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그는 소파베드에서 잠을 자고 아래층 화장실을 사용할 것입니다. 감히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식 이혼으로 이어진 이유는 칼이 다른 주로 이사했고 그들의 집이 매물로 나왔고 우리 아이들은 망가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티는 롭과 문제보다 소년들에게 더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라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몰랐습니다. 그의 결정의 첫 번째 징후는 그가 이혼을 신청하고 내 사무실에서 나를 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지옥은 그의 아내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라브로부터 어떤 경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간통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비록 그 문제는 양육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혼에만 관련이 있었지만 그는 단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기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내 간통죄는 그다지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음 행동은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 밝혀졌습니다. 카얼과 미스티의 집에서 판매 표시가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들이 머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를 바라며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집을 라브에게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라브에게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는 라브이 그의 아들들을 자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반대하거나 집을 팔고 이사할 때까지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1차 양육권을 가진 그들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는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가계비 지원을 기꺼이 도와주어 그와 소년들을 그의 집에서 자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집은 나에 대한 복수였다. 영리한 남자, 그가 다시 결혼할 때까지 나는 그에게 내가 누구와도 데이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나는 남자들과 계속 유연하게 대할 것이다. 최근 그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와 점심을 먹기로 동의했다. 때때로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형편없는 요리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이기 때문이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저녁 식사는 옛날 가족 모임과 비슷해지기 시작했습니다.